지금부터 전자기기 기능사 필기 대비반 필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론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나서 우리가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볼 텐데요. 일단 오늘은 우리 교재 받은 거 있죠? 그거를 바탕으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1단원 내용 오늘 다 훑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지금 이 책을 펴놓고 같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됩니다. 교재는 22페이지부터 시작할 거예요. 제일 처음에 보이는 부분은 바로 직교류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가 없으면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교재 딱 같이 펴놓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은 요 화면을 같이 보면서 체크를 하면 될 거예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를 하면 되고, 그리고 이때까지 시험을 몇 번씩 봤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딱 나올 것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거예요. 물론 이론이 필요 없고 문제만 풀어도 된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랬더니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론 내용을 한 번 더 짚은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직교류입니다. 여러분, 직류는 뭐예요? 처음부터 쭉 하나의 선으로만 변하지 않는 거죠. 선생님이 이걸로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자, 직류는 보통 시간에 따라서 크기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교류는 어떻게 생겼어요? 시간에 따라서 크기가 변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류였어요.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를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는 볼 게 없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가끔 가다가 이 내용이 나오죠. 저항값을 구하라는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표시를 해둘 것은 요 식을 표시해도 돼요. 자, R이 도체의 저항이고요. 이 로우라고 읽습니다. 이 로우는 고유 저항값, A는 단면적, L은 길이죠. 그래서 도체의 저항은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고유 저항은 각각 물체마다 고유 저항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밑에 전력이 나오는데 이 전력은 문제가 나올 때 선생님 다시 한번 같이 봐볼게요. 그 다음에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보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보기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줄의 법칙과 여기서 오른쪽에 보이는 열전기 현상 요거까지 같이 어떤 내용인지, 제백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펠티에가 무슨 효과인지, 그 줄의 법칙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백 효과 같은 경우에는 금속을 접촉해서 두 접점의 온도를 다르게 하면 온도차에 의해서 열기전력이 발생하고 전류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는 열을 줬더니 전류가 흐르더라 이거고요. 펠티어는 전류를 흘렸더니 열이 나더라 혹은 열이 빠지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열이 먼저인지 아니면은 전기가 먼저인지를 봐두면 돼요. 그래서 제백은 열을 주는 게 먼저였고요. 펠티어는 전류를 흘리는 게 먼저였어요. 그걸 알아두고요. 그 밑에 보면 키르히오프 1법칙과 2법칙이 나오는데 1법칙은 전류법칙이라고 하고 2법칙은 전압법칙이에요. 그래서 한 점에서 나오는 전류의 합과 들어가는 전류의 합은 같고 제2법칙 KVL 같은 경우에는 임의의 폐회로, 이 닫힌 회로죠. 이 회로에서는 일주 방향에 따른 전압 강하의 합은 기전력의 합과 같다. 각각에 걸리는 전압의 값은 전체에 걸리는 전압의 합과 같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중첩의 원리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 계산 문제는 안 풀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전계라고 들어오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쿨롱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구나 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여기까지만 쿨롱의 법칙이 식이 어떻게 되는지만 보고 굳이 뭐 이거 막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문제 풀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콘덴서 나와요. 자, 콘덴서는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였어요?
기억을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얘는요, 충방전을 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충전과 방전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Q는 CV 혹은 C는 V분의 Q라는 식이 있었어요. Q는 전하량, C는 커패시턴스, V는 전압이죠. 그래서 이 전하량은 여기에 충전되는 전하량은 커패시턴스와 전압값의 곱이다. 알아두고요. 근데 그거보다 사실은 이 식이 더 많이 나오죠. 커패시턴스 C는 커패시터의 용량 C는 입실론 D분의 A. 이 두 개 사이의 거리 간격이 D고 이 단면적이 A예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충전재가 입실론, 유전율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다르다라는 거 보면 되고, 병렬 접속, 직렬 접속은 시험에 나오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정자계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봐둡시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발생을 오른나사의 법칙에서 전류가 흘렀어요. 전류가 흘렀더니 자계가 생겼어요. 이거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사용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세기는 어떻게 구할 건데요? 라고 하면은 비오사바르 법칙에 의해서 이 세기를 구할 수가 있고, 그럼 방향은요? 라고 하면은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렌츠의 법칙이 뒤에 나오네요. 렌츠의 법칙. 방향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체크해 준 거 있죠? 요거를 봐두면 되는데, 요 뒤에 넘어와서는 플레밍의 오른손의 법칙,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 유도 기전력의 크기. 요거를 봐두세요. 자, 이거를 봐두라는 건 얘들아, 이게 객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요걸 같이 봐두시면 되고, 인덕턴스 값은 선생님이 문제가 나오면 같이 풀어줄게요. 자, 그 다음. 자, 그럼 교류회로 한번 봐볼게요. 자, 교류회로는 여러분들 정현파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정현파는 뭐예요? 교류회로는 이렇게 생긴 거. 사인파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교류회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류회로에는요, 당연히 주기와 주파수가 존재하게 돼요. 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을 하고 그 주기는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주기와 주파수의 관계는 F는 T분의 1입니다. 이거는 헤르츠가 되죠. 주파수는 주기의 역수고요. 그럼 당연히 주기도 주파수의 역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상차라는 거는 지금 이 볼록한 부분이 위상이죠. 그래서 얘는 이 V1보다 V3는 앞서고 있고요. V2는 V1보다 뒤지고 있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뒤로 넘겨서 36페이지예요. 자, 저항만의 회로에서는요, 동상이에요. 그리고 L만의 회로에서는 위상이 뒤져요. I가 V보다 뒤지고요. C만의 회로에서는 전류가 V보다 앞서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는 항상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콘덴서에 각각 축적이 되는데 그 축적되는 에너지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얘는 전류가 축적이 되는 거고 얘는 전압이 축적이 되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임피던스의 유도성과 용량성이 나오는데 38페이지예요. 임피던스의 유도성과 용량성. 자, 오메가 L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였어요? 리액턴스 값이죠. 리액턴스 값인데 얘가 리액턴스 값이 인덕터인지 콘덴서인지 그 값이 각각이 용량성인지 유도성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RLC가 모두 있는 그런 회로에서는 리액턴스 값이 만약에 크다, 유도성이 크다고 하면은 얘는 유도성이 되는 거고요.
용량성이 크면 용량성이 같아요. 근데 만약에 같다라고 되면은 공진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 그래서 가끔씩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직렬 공진이 나오는데 직렬 공진 조건은 나오죠.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같아야 돼요. 각각의 용량성 리액턴스와 유도성 리액턴스 값이 같아야 되고 공진 주파수도 나오네요. 공진 주파수는 이렇게 한번 묻기도 하죠. 그래서 공진 주파수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병렬회로 한번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병렬은 L과 R이 병렬로 되어 있어요. 근데 뭐 RL, RC 이거까지 됐는데 그러면 LC 혹은 RLC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봤을 때 얘는 마찬가지로 어떤 값이 더 크냐에 따라서 유도성이 될지 아니면은 용량성이 될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봐두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병렬 공진회로도 같이 한번 봐둘게요. 그래서 병렬 공진회로에서는 공진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병렬회로일 때는 공진 주파수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같이 봐둡시다. 문제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외운 친구도 있을 거고 안 외운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한번 다 봐두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는 지금 전력은 아직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전력에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역률이에요. 역률은 코사인 시타라고도 하고요. PA분의 P, 뭐 VI분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식을 외우기 힘들다면 이 내용을 봐주세요. 역률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역률 계산 방법은 뭔지, 그리고 유효, 무효, 피상 전력과의 관계는 어떤 건지 요것도 같이 봐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이거 다 넘어가서요. 과도 현상이 나오는데 여기서 과도 현상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을 하기가 조금 난감한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과도 현상이 나와서 계산은 안 하도록 할 거고 문제에서 나오는 거 선생님 풀어줄게요. 그래서 여기서 시정수는 R분의 L이고 만약에 RC 회로는 시정수가 어떻게 될까요? RC 회로에서는 시정수가 타우는 RC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봐두면 되고 넘어갑니다.